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혜연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또 네.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만약에 내가 이혼한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될지 고민될 것 같아요. 아, 어렵죠. 그쵸. 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그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재판 진행하는 게 뭐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네. 그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한데 나랑 맞는가? 대화가 되는가 이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좀 네. 변호사님들을 여러 분들 상담해 봐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상담해 네. 보셔야죠. 그리고 그쵸. 이제 뭐 유튜브나 그런 것도 좀 보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나랑 맞는지. 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냥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네. 3군데 이상 더 상담을 하고 오셔라. 맞습니다. 그리고서 누가 나랑 맞을지 맞을 것 같은 분을 선임하면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어쩌면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죠. 상담해봐라. 해봐라. 나만큼 상담해주는 사람 없을 거다. 해보면 나한테 오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 몇 군데 상담을 해보고 그중에 나랑 맞을 것 같고 소통이 될 만한 그러면서도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하면 좋겠죠. 네, 그 그리고 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 맞습니다. 소통에 네. 문제가 있고 또 그 소통이 이어져야 돼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상담할 때 변호사가 다르고 일을 수행할 때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말 광고를 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담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담할 때는 정말 일사천리로 말 잘하고 네.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어머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공감 잘하고 하는데 막상 사건이 시작되면 그 변호사는 내 눈앞에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전화 와서 네, 제가 담당 변호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호사는 딱딱하고 맨날 바쁘고 전화 연결 안 되고 네. 뭐 카카오톡 연결 안 되고 막 이러다가 보면 사건 진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네네네. 평범한 이혼 소송인데 착수금으로 무려 4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와. 그런데 소송하고 나서 변호사가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4명이 바뀌었다. 네 번이나 바뀌면 진행이 제대로 안 되죠. 그쵸. 네네.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나 도저히 믿고 할 수가 없다. 그 대표 변호사도 그러고 밑에 변호사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 사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네네. 식으로 자기 사건을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경우 아니면 뭐 관심이 없는 수임하면 그걸로 끝인 그런 사무실도 더러더러 많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담당 변호사님이 따로 정해진다면 그 변호사님이 몇 년 차인지. 우리 정부 이혼 전문 변호사에 나 이혼 소송한 지 뭐 2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로스쿨 갓 나온 1년짜리, 2년짜리 됐다. 그러면 자기가 의뢰했던,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는지 아니면 이분에게 다 두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주변에서 나 이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해봤는데 이 변호사님 정말 성실하고 이 사무실 잘해. 계속 끝까지 챙기시고 중간중간 계속 만나주고 해. 라고 추천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죠? 추천받을 수 있으면 좋죠.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하면 주변에 물어봐서 너 그때 이혼할 때 누구 변호사님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건은 그 변호사의 힘이라고 보셔도 될 네. 거예요. 그거를 그 계약서 내용에 좀 추가를 하시거나 이게 만약에 위반됐다. 그 변호사랑 내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나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계약하실 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이 주변에 변호사님들 사이에 항소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네네네네. 이야기 하는데요. 네네네. 다른 사무실에서 1심을 하고 항소심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주변에서 추천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1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 바로 네. 비교를 못 하지만 잘하는 걸 아시죠? 그쵸, 네. 그쵸. 1심에서 변호사가 4번, 6번 바뀐 적도 있고, 상대방 변호사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사례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더라라는 사무실들도 있고요. 맞아요. 도대체 이 변호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담당 변호사조차 그쵸.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상담할 때 이 분이 과연 나랑 잘 맞는지, 그리고 끝까지 내 사건을 자기 사건처럼 맞아요. 관심을 갖고 해줄 네네.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실제로 나를 그쵸. 내 사건을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고 선택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력인데요. 특히 이혼 사건처럼 어떤 특화된 그 절차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사건 수, 처리한 사건 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유튜브에 나온 거 네. 보면 저 기자할 만큼 불가능한 다들 숫자를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사건을- 희망사항인 네. 숫자들을 나 이만큼 네. 했다라고 하는데 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네. 애착심을 사랑을 갖고 이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사건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절차대로만 진행했을 때 얻는 결과와 그 신경을 써가지고 네. 상대방한테 전화도 해주고 네. 설득도 해주고 상대방 오셨을 때 이게 서로 힘드신데 조금 이거 좀 진행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조금 제시해줄 수 있고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죠. 나라면 이 연예인이 그쵸. 아니면 내 동생, 우리 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사촌 언니 네네. 이런 식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주려고 하고 맞아요.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건으로 배당받아서 하는 거랑 내 사건인 것처럼 한 건 한 건에 마음을 두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 사건처럼 막 신경도 쓰고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좀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감정을 리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극복해내야죠. 이러고 감정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옆에 변호사가 더 쫄아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반대도 있죠. 더 아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고. 써붙이는. 네네네. 써붙이는. 그거 왜 그러고 있냐고 지금. 그러고 계셔도 되겠어요. 이러면 쫄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공감해주면서도 저도 너무 과한 것을 맞아요.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 근데 그건 아니다. 좋은 길로 가실 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맞아요. 그거는 인정될 수 없으니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마시라.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이거에 집중하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정말 손잡고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네. 감정적인 리드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변호사도 네. 찾아셔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변호사들은 사실 가격을 그 변호사 보수를 깎을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어머 저렴해요. 우리가 최고로 저렴해요. 이런 거는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면 저렴하다고 했을 때 갔는데 그냥 막 딱 소장 넣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그쵸. 잘 모른다는 네, 네, 거를 네. 의뢰인분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는 소장 넣는 비용이고요. 더 주셔야 돼요. 더 주셔야 돼요. 하면 다른 데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소송 중간에 이런저런 뭐 비용이 있다고 해서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하면 사실 변호사는 한정되어 한정적이고 있고 시간과 시간이 에너지가 24시간인 네, 거고 한정돼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한정인데 그 비용으로 얼만큼 효율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너무 싼 게 비지떡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싼 거 생각할 건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네, 네, 네. 그리고 길도 잘 안내해주고 뭐 여러 가지 네네네. 이 변호사님들 역할을 하려면 소송을 진행을 해봐야 알잖아요. 맞습니다. 상담한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게 참 수임하기 전 단계. 수임하기 전 단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맞선을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런다고 해서 맞선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일을 수행했을 때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 저 남자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네, 변호사님 일단은 믿고 네. 상담을 하셨을 때 분명히 그 우리가 상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맞선을 보고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지를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살게 네. 됐어. 내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 수임을 하게 됐어. 그럼 나한테 변호사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이제 가셔라.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그 변호사님께 잘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서면 하나를 네. 주셔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내가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것 같다. 이런 내가 바라는 거를 변호사님께 칭찬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네. 바라는 거는 이 사건에 변호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건에 잘 진행이 되고 내가 행복한 게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 바라는 걸 칭찬으로 해드리는 거죠. 믿고, 너무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네, 감사해하면서 같이 하면 감사해하면서. 된다. 맞아요. 네, 네. 의뢰인들은 좋은 네. 변호사 선임하셔야 네, 되고요. 네, 네. 변호사들은 또 좋은 의뢰인 만나는 게 희망사항이죠. 맞습니다. 의뢰인도 변호사도 서로에게 맞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돼서 네. 재판 끝날 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이 예전에 네, 네. 나는 소송을 할 때 이 사건 하나하나가 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아. 내 인생에 네, 라는 네, 얘기를 네.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네.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사건 하나들이 모여서 나 변호사 임용숙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맡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되도록 하면 되도록. 좋은 의뢰인들 저절로 오시겠죠. 네, 네. 오시고 좋은 의뢰인들로 될 맞습니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좋은 변호사가 되면 네. 좋은 의뢰인들이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래도 저희 좋은 변호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